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이어지고 있던 1945년 7월 30일의 깊은 밤, 미국의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가 일본 잠수함으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는 약 1200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300명은 적의 어뢰 2발에 직격당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약 900명의 승무원은 보다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더욱 큰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침몰은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으로 침몰한 전함 애리조나 다음으로 미 해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것은 일본군이 인디애나폴리스를 침몰시킬 수 있었던 이유와 조난을 당한 승무원의 구조가 늦어진 경위, 그리고 살아남은 선원이 죽은 동료를 부러워한 이유, 또한 그들이 덮쳐오는 상어로부터 어떻게 몸을 지켜낸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를 향한 공격 상황. 1945년 7월 29일부터 30일에 걸친 운명의 밤에 인디애나폴리스는 괌과 필리핀의 거의 중간 지점인 공해상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순양함은 가장 중요한 전쟁용 물자를 이미 수송해 내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함장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함 레이더를 탑재한 구축함이 호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직전에 이 순양함이 티니언 섬의 미 공군기지에 수송한 화물이 방대한 양의 농축 우라늄과 원자폭탄의 부품이었다는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화물이 극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령부는 이 순양함이 과다한 시선을 끌지 않도록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해 실제로 원자폭탄의 부품은 무사히 목적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순양함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대참사의 생존자인 선원의 증언에 의하면 현지 시각 0시 15분에 인디애나폴리스를 향해 일본 해군의 잠수함 한 척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항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지만 잠수함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건이 발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순양함 개2 잠수함인 2호 제58 잠수함이 인디애나폴리스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일본 측에 있어서 이 공격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인디애나폴리스는 불과 12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고 함 내에 있던 승무원 중 4분의 1이 목숨을 잃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선원들은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라앉고 있던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때 순양함이 가라앉는 중에도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즉, 배의 프로펠러가 아직 움직이고 있었던 탓에 몇 명의 선원이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선원은 더없이 위험한 상태의 배에서 헤엄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순양함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서로 상당히 먼 거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탈 수 있는 배도 없이 대양 한복판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탈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최악의 사태였는데 그것은 아침밥이나 커피 한 잔이 없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 자신이 아침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건의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조가 늦어진 이유. 인디애나폴리스는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는 적어도 3곳의 기지에서 수신되었습니다. 그 3곳은 레이테 섬, 괌, 민다나오 섬의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기다리면 구조가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인디애나폴리스의 승무원을 구조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난 신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로부터 SOS 신호를 확실히 받은 3곳의 기지 중 2곳에서는 군 간부가 그 신호를 가짜, 즉 일본의 작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중 2 기지에서는 사령관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명령을 의도적으로 지시했습니다. 3번째 기지에서는 인디애나폴리스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았을 때 무선 부서의 책임자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난 신호는 먼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고 확인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2번째 이유는 신호가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조난 신호를 받은 무선 부서의 정확한 숫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3곳을 제외하면 현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이와 같은 신호를 기록하는 당시 시스템이 불완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호의 서류를 다음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늦어졌을지도 모르고 서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서류가 완전히 분실되어 버렸든지 또는 폐기되어 버려 적합한 경로를 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번째 이유에서 또한 인디애나폴리스가 비밀리에 항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인디애나폴리스가 중요한 화물을 문제없이 기지까지 운송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인디애나폴리스는 항로를 엄중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선박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가 정해진 시간에 특정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누구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조난 신호가 발신되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양함에는 호위가 붙어있지 않았는데 이 사실도 역시 비극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원인으로 침몰한 인디애나폴리스의 승무원이 바다 위에 있던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고 희생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사이 이런 이유로 인디애나폴리스의 승무원들은 7월 30일 밤 0시경 큰 섬들과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필리핀으로부터 500해리 약 926km의 공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밤에 그 해역의 수온은 약 27에서 29도였고 기온은 24에서 27도였습니다. 이 온도는 산책이나 해수욕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지만 계속 물속에 있어야 할 경우 결코 적절한 온도라 할 수 없습니다. 승무원들은 야간엔 저체온증으로 괴로워했고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열사병과 햇볕에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겐 마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열대 특유의 소나기 덕분에 괴로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몇 명의 선원들은 순양함이 침몰한 후 근처에 떠있던 몇 안 되는 구명 뗏목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는 뗏목과 마찬가지로 전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거친 파도 때문에 많은 선원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다에 유출된 디젤 연료를 들이마셔버린 선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것이었는데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파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구명조끼 부족 문제는 아주 참혹한 형태로 거의 해결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가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뿐인데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찾아와 배고픔에 지쳐 힘들어하던 선원들에게 접근해 그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는 처음엔 죽은 사람들만으로 만족했지만 3일째가 되자 근처에 있는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상어가 사람들을 깊은 곳까지 끌고 가면 잠시 후 신체 조각들만 떠올랐고 바다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원들은 가슴에 다리를 감싸 안고 뗏목 위에서 서로 몸을 겹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시련은 승무원의 환각이었습니다. 섬과 배를 보았다고 굳게 믿은 선원은 그 누가 말하는 것도 듣지 않은 채 상상 속의 구조를 받으려 헤엄쳐갔고 어이없이 상어에게 잡아먹혀버렸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환각을 본 선원도 있었는데 그 탓에 소란을 피우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4일째 밤에는 상어가 선원들을 둥글게 돌며 포위했습니다. 생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밤이 가장 큰 공포를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생존자의 수는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구명조끼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에 선원들은 쇠약해져 많은 사람이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구조. 도움의 손길은 갑자기 그리고 뜻밖의 순간에 뻗어왔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다를 정찰하고 있던 미군 폭격기였습니다. 그 폭격기 기장은 기내 고장에 대처하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바다 위에 사람이 떠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수륙 양용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약 50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날개 위에 실려진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지친 사람들을 제대로 된 곳으로 옮겨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척의 배가 와서 남은 생존자를 구출했고 또한 사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역을 구석구석 수색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총 인원은 승선에 있던 1195명 중 316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